오늘은 바다 전망에 대한 동경이 컸던 분들이 은퇴 후 오션뷰 집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곳곳에서 올라온 시청자분들 경험담을 토대로 왜 노후에 바다 바로 앞집을 피하는 게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 앞집에서 보내는 첫날들은 대부분 행복감으로 가득 차신다고 합니다. 찬란한 햇빛이 부서지고 넘실대는 물결을 보면서 오직 휴가철에만 볼 수 있던 멋진 풍광을 매일 누리게 되니 만족도가 대단히 높으시죠. 실제로 어떤 분은 창 너머로 보이는 파도 소리에 자동으로 힐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 습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공감하시더군요. 초기에는 통유리창으로 시원하게 바다를 조망하다가도 조금만 지내보면 온 집안에 습기가 가득 차서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습기가 많으니 옷장 내부에 곰팡이가 피거나 창가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서 벽지까지 망가지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신다고 합니다. 습도 조절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아도 바다 가까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둘, 바닷바람에 담긴 염분이 물건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금속으로 된 옷걸이, 주방용품, 창틀, 심지어 가전제품 일부까지 부식되기 쉬워서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한다고 하시네요. 한 분은 처음에는 바닷냄새가 싱그럽고 좋았는데 나중엔 식탁 의자 다리가 희끗하게 녹슬어버려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하셨습니다. 소금기가 사방으로 날아 들어오니 여간 부지런히 관리하지 않으면 물건 수명이 짧아지는 건 당연하겠지요. 셋, 아침에 지나치게 밝은 햇빛이 모든 것을 방해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처음에 눈부시지만 아름다워서 좋다고 하셨지만 얼마 안 가서 매일 뜨거운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니 결국 블라인드와 커튼을 여러 겹 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통유리 구조가 많은 바다 전망 집들은 빛을 막기가 쉽지 않아.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덥고 겨울에는 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넷, 생활 패턴이 생각보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아주 강한 날에는 창문을 쉽게 열 수 없고 여름철 태풍이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엔 통유리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바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워낙 거세서 유리가 무너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신다는 분도 있었고요. 바닷가 근처라 비나 바람이 조금만 세차게 부르면 소음도 상당해서 의외로 조용한 노년 생활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해풍에 약한 식물들은 키우기가 무척 힘들다는 경험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화초나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려 해도 습도와 염분이 높아 곰팡이나 해충이 심하다고들 하시더군요. 분갈이를 여러 번 시도해도 잘 자라지 않아 포기했다는 말씀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동양 남양 통창이라 식물 키우기 딱이라고 부러워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자라는 것보다 씨 드는 게 더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여섯, 온도차가 크다 보니 결로 현상도 자주 생깁니다. 바다 인근은 습기가 높은데 바다 전망집에 대형 통유리나 벽체에 온도차가 생기면 물방울이 계속 맺히고 결국 곰팡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곰팡이를 없애느라 환기는 자주 해야 하는데 또 바닷바람이 들어오면 옷가지며 가구가 습기를 머금고 냄새까지 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일곱, 바다만 바라보다 보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매일같이 감탄하며 사진 찍고 SNS에 올리지만 결국 그 풍경이 거기서 거기다 보니 식상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휴양지에서 살게 된 기분이라 설렘은 크지만 이내 일상을 채워줄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도시 중심가나 대형 마트, 병원 등이 멀면 노후에는 더 큰 불편이 되겠지요. 여덟, 관광지 근처라면 여행객들이 몰리는 시기엔 소음이나 교통체증, 주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휴가철 되니 자차를 아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놀러 온 사람들은 신나서 밤늦게까지 떠들고 길은 막히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이곳이 정말 내가 상상하던 노후 생활 공간이 맞는지 회의가 들었다고도 전하셨습니다.
9. 관리비와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조언도 빠지지 않습니다. 바다 전망을 유지하려면 창문 닫기를 자주 해야 하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며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꾸준히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마감재나 실내 시설이 염분에 의한 손상을 입으면 수리 비용도 더 잦고 커지기 마련이니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다고 하시네요. 열 주변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부산 지역에서 운전할 때 대단히 숙련된 버스 기사님들을 보고 감탄했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분은 도심과 조금 떨어진 바다 앞이라 차 없이 생활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이 많고 버스편이 자주 없을 경우 노후에 더 큰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려면 상당한 거리와 비용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11. 창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바닷가에서 부는 강풍에 오래 노출되면 틈새가 생기고 심지어 문틀이 변형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바람이 거세고 염분이 포함된 바닷바람이라 문고리나 걸쇠 부위가 빨리 망가져서 교체를 자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부터 조금씩 파손이 생겨서 언젠가 한 번에 큰 수리비가 든다는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12. 해안도로 근처라 차량 통행량이 늘고 휴가철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체증과 소음이 생긴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바닷가 드라이브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길이니 밤낮 없이 엔진 소리와 경적이 울려서 도심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진다고 하시죠. 휴식을 위해 찾은 오션뷰 집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3. 태풍 시즌에는 공포 그 자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바닷물에 밀려오는 거센 바람은 실내에서 들어도 굉음이 날 때가 있고 침수 피해까지 입으면 복구비가 수백만 원 혹은 그 이상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의 힘도 약해지고 대처도 빠르지 않으니 재난 상황이 오면 크게 당황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주변 지붕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14. 이런 물리적 피해 외에도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낮에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아도 밤에는 파도가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바람 소리에 마음이 헛헛해진다고도 하십니다. 사람은 산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실제로 체감하신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시야가 탁 트인 바다를 매일 보면 오히려 외로움과 공허감을 크게 느낀다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15. 관리가 어려워서 결국 커튼을 항상 치고 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정도는 바다를 보며 감탄했지만 그 이상 지나면 햇빛이 너무 강해 눈이 부시고 더위도 극심해지니 이미 마음속 감동은 무뎌지고 괜히 전기요금과 에어컨 바람만 잔뜩 소비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오래 감상하지 않는 풍경이라면 그때마다 여행을 가는 편이 비용 대비 훨씬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6. 실제로 외국에서 오션뷰 집을 경험해 본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물 내부가 습하고 염분이 있어 곰팡이나 해충이 잘 생기는 데다가 하수배수도 빨리 부식되어 한 번씩 크게 돈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는 집값이 저렴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단기간 생활만 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17. 실내 청소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염분이 가라앉아 바닥이 끈적이거나 반들거리기도 하고 유리창에는 자잘한 흰색 얼룩이 쉽게 생긴다고 하시네요. 반짝거리는 통유리를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닦아야 하니 노후에 편안하게 쉬려고 한 집이 오히려 손이 많이 가서 피곤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18. 처음 바다 앞에 집을 구하실 때는 그만큼 로망이 컸으리라 짐작합니다.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야경까지 아우르며 감탄을 연발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일부 시청자분들은 집주인이 단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계약 후 난감해졌다고 토로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장점 위주로 얘기하기 마련이니 후회가 없으려면 직접 여러 계절을 겪어본 사람들의 체험담을 많이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19. 가까이 사는 친구나 가족이 자주 놀러 올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 바비큐나 해산물을 즐기고 밤바다를 보며 수다를 떨면 좋겠지요.
그런데 막상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혼자 계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 손길이 자주 닿지 않는 환경이면 생활 전반이 퍽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물 바다 근처라면 식료품을 자주 사러 나가는 것도 번거롭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심처럼 마트나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닷가 주변은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생활의 편의성 면에서는 안 좋았다고 하네요. 젊을 때야 차로 오래 이동하는 것도 부담이 덜하지만 노후에는 그마저도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1. 부산처럼 교통량이 많은 바닷가 도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 세레머니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운전이 격해요. 라고 어떤 분이 웃으며 이야기하셨지만 막상 나이 들어 직접 차를 몰기가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대중교통이 제대로 잘 이어지는지 매우 중요해집니다. 바다 앞 멋진 위치라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병원 한 번 가는 게 큰일이 되겠지요. 22. 아마 많은 분들이 기존에 촬영된 오션뷰 집들을 보며 저기는 그냥 매일이 휴가 같겠다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더군요. 단기간의 체험이나 여행 목적으로는 최고겠지만 노후에 오래 살 집을 찾는다면 오션뷰 말고 대신 주택 구조나 주변 편의시설 그리고 기후 변화를 고려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23. 바다는 늘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무섭게 변합니다. 특히 겨울 바닷바람은 한기가 대단하고 염분에 마치 하얀 가루가 도는 듯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 때 나는 소리는 익숙해지기 어렵고 거센 파도가 칠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뷰가 좋아도 마음 놓고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면 큰 문제겠지요. 24.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다면 여름에는 모래바람이 창틀 틈으로 들어와 집안 곳곳에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기를 한번 할 때마다 테이블 위에 모래가 얇게 깔리는 느낌이라 마치 사막에 사는 기분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이 잘 되거나 오히려 매력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고생이 크다고 하시네요. 25. 어떤 분은 친구 집이 오션뷰라 가끔 놀러 갈 때는 정말 좋았는데 막상 제가 그 집에서 살라고 하면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살아보면 수면 패턴도 뒤죽박죽 되고 바깥 날씨가 거세면 사람 초대하기도 조심스러워진다고 하네요. 살짝 다녀가는 방문객 입장과 실제 거주자는 느끼는 체감 온도부터 다르다는 뜻이겠지요. 26.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음식을 먹으면 낭만적이라는 환상이 있으실 텐데 어느 시청자분은 처음에는 신선한 해산물로 식사를 즐겼지만 결국 바닷가 가까이 있는 식당이 너무 적어서 매번 같은 메뉴를 먹게 된다며 진료하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 일상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선 적절한 문화생활과 다양한 상권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받쳐주지 못해 답답했다는 겁니다. 27. 습기와 곰팡이, 녹이 쓰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습기와 환풍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 전기료 폭탄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고들 하십니다. 여름에는 제습기를, 겨울에는 난방기를 계속 틀어야 하고 결로를 방지하려고 창을 열면 바닷바람과 염분이 들어오니 악순환이라고들 말씀하셨습니다. 28. 생각보다 빠르게 질리는 풍경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하루 종일 창밖을 쳐다보며 설렜는데 그 이후로는 그저 배경이 돼버려서 감흥이 줄었다는 거죠. 오히려 산이나 숲 가까운 곳이 계절마다 변화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 노후 생활에는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조언하신 분도 계시니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29. 노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용한 환경이 더 중요할 텐데 바닷가에 가까운 곳은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관광객 소음까지 겹쳐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여유 있는 전원 생활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며 실내가 시끄럽고 습기도 높은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후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30.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낙조가 아름다운 집에서는
노을이 질 때만 잠깐 반짝 감동적이고 나머지 시간은 마찬가지로 습기와 소음에 시달린다는 푸념도 들었습니다. 일출이든 일몰이든 매일매일 대단한 장관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흐린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뷰가 온통 뿌옇고 을씨년스러운 편이라서 기대만큼 아름답게 보이는 날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1. 바닷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이미 다 몸으로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에는 오히려 바다와 조금 떨어진 내부로 이사해서 교통이 편하고 건조한 공기가 도는 곳,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동네를 선호하신다더군요. 바다라는 낭만을 평생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몸에 맞지 않아 이사를 결정했다는 스토리도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32. 예전에는 젊음이 있으면 조금 불편해도 극복하려고 합니다. 좋은 뷰 때문에 열심히 청소하고 인테리어 바꾸고 환기하고 다재다능하게 문제 해결을 해내지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할 시기에 그런 수고를 계속 감당해야 한다면 과연 오션뷰의 가치가 충분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건 평생 소원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달라붙는 고민이고 실제로 바다 전망에서 깊은 영감을 받고 풍요롭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다만 오늘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들려주신 현실적인 단점에 집중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반짝 로망만으로 결정했다가 낭패보지 않도록 신중히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4. 바다 앞 생활이 어울리는 성격도 있습니다. 습기를 관리하는 수고로움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분께는 오션뷰가 정말 멋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관리와 비용, 교통 문제, 외로움 등을 겪고 결국에는 다른 환경을 찾아 떠나더라 하는 게 공통된 후기였습니다. 35. 집이 너무 깔끔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진다 하신 분들도 막상 한번 살면 몇 달 안 가서 커튼으로 뷰를 가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잠도 설치고 눈도 부시고 온도 변화도 극심하니 자꾸 에어컨과 히터를 교대로 틀며 지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생 모은 자금을 난방비와 수리비에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노후가 아니라 고생이 이어지는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36. 얼마 전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헛헛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즐거움보다 우울감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탁 트인 수평선을 매일 마주하면서 상실감이 생기거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은 노후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37. 부동산 거래 시에도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오션뷰만 보고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방충망부터 샤시 교체, 화장실 곰팡이 제거, 생활잡비 등을 해결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십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껏 즐겨야 할 노년이 힘들어지면 아쉬운 일이죠. 38. 결국 많은 경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바다는 여행 갈 때마다 보고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였습니다. 한 번씩 바람을 쐬고 회나 해산물도 즐기고 사진도 실컷 찍으며 낭만을 만끽한 뒤 내 생활 터전으로는 바람과 습기에 피해가 적은 도심이나 교통이 편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39. 혹시나 지금도 그래도 난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꼭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여행 기분으로 가는 봄가을에 바라본 바다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습기와 염분, 바람이 실제로 어떤지 느껴봐야 판단이 선다는 거죠. 한 달씩 체험해 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할 때 찾아가 보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40. 만약 이미 오션뷰 집에서 살고 계시거나 곧 이사 예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습기 관리와 결로 방지, 그리고 염분 제거에 많은 신경을 쓰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제습기와 환풍, 창문 샤시 점검, 금속 부위 코팅 같은 세세한 관리 노하우가 필요할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더라도 미리미리 손을 써야 나중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41.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 앞에 사는 특권을 누리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도 하셨습니다. 사회생활 현역 시절에는 일이 바빠서 사실상 집에는 잠만 자러 왔기 때문에 바다 풍경을 자주 볼 틈도 없었는데 막상 은퇴 후 온종일 바라보니 단점들이 눈에 훨씬 크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42. 어떤 시청자분은 요즘은 교통의 발달 덕분에 굳이 바닷가 바로 앞에서 살지 않아도 주말마다 차로 한두 시간 안에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노후 생활 거점을 교통 편한 곳에 두고 여유 있을 때마다 가까운 바닷가를 찾는 편이 훨씬 건강에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계산이시죠. 43. 바다뷰 살이 생각보다 춥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강 같은 강변보다 해안가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진다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같은 기온이라도 해풍이 체감 온도를 훨씬 낮춘다고 하시네요. 나이가 들수록 추위에 약해지는데 강풍으로 인해 더 춥게 느껴진다면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44. 실제로 해안 도시 중에서도 관광지보다는 대형 마트나 병원, 문화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선호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풍경보다는 생활 편의를 우선한다는 뜻이겠지요. 삶은 길고 때론 여행처럼 일시적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45. 어떤 분은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오션뷰를 자랑하고 싶었으나 태풍 예상이 뜨면 도로가 통제되고 파도가 몰아쳐서 안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모임 자체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후 생활은 의외의 돌발 상황이 없을수록 좋다 보니 상시로 바람을 염려해야 하는 바다 앞보다는 좀 더 내부 지역을 택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46. 말씀드린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바다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극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하나같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내력이 튼튼한 건물인지, 단열이 잘 되는지, 염분 차단 설비가 잘 갖춰졌는지, 관리비 수준은 어떤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급작스런 변수가 생기면 대응이 어려우니까요. 47. 라디오 청취자분 중에는 마치 호텔에 전세 냈다며 좋아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넓은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는 기분은 분명 특별할 겁니다. 하지만 호텔은 며칠 지내다가 나오는 곳이고 우리가 말하는 노후 거주는 매일의 생활이 계속되는 장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8. 어떤 분은 집이 마치 합성 이미지 같다며 탄성을 자아냈던 오션 뷰를 그저 커튼으로 가려두고 어둡게 지낸다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염분으로 금속이 망가지고 습기가 사방에 가득하니 열심히 닦고 청소하기 귀찮아서 차라리 빛을 차단하는 편이 낫다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49. 만약 평소 부산이나 울산처럼 바닷가 대도시에 살고 계시다면 차라리 바다 가까운 곳에 가끔 방문형 숙소를 하나 마련해 두고 주거지는 다른 곳으로 정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 생활비가 조금 들더라도 스트레스를 크게 덜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전반적인 편의를 더 중시하는 패턴이 노후에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은 배가 떠다니는 풍경을 바라볼 때는 너무 낭만적이지만 막상 요란한 선박 소리나 항구의 산업소음을 매일 듣고 있으니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익숙해져도 밤에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크고 낮은 소음은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51. 바닷가 특유의 습한 바람과 소금기를 견디지 못해 전자기기나 컴퓨터가 자주 고장난다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컴퓨터도 하고 영화도 즐기고 싶지만 습기 관리가 안 되면 부품이 망가져서 교체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죠. 전자제품이 수명대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꽤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습니다. 52.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의 오션뷰를 절대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로망과 현실의 간극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바다를 매일 보고 살아갈 때 수반되는 불편함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외든 국내든 바다 앞 집에 오래 살아본 분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3. 요즘 댓글들을 보면 여전히 바다만 보면 정말 멋지다. 나도 저기 살고 싶다 하고 감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나열해 놓으니 이런 이유라면 오션뷰는 놀러 갈 때만 즐기는 게 낫겠다고 공감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력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말 내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쉰넷.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쏟아지는 직사광선, 바닷바람, 습도, 소음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냉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번 거주지를 정하면 쉽게 옮기기 어려우니 말이지요. 55.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저런 단점들은 여러 시청자분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피스텔 구조라 여름엔 죽을 만큼 덥고 겨울엔 맹추위가 관통하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철없을 땐 몰라도 은퇴 후에는 이런 악조건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56. 바다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집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해풍 피해를 줄이고 주변 생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선 훨씬 쾌적하다는 후기들도 있었으니까요. 57. 한편으로는 바다 바로 앞에서 힘든 부분들을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풍에 빨래가 날아갈까봐 안팎으로 신경 써야 하고 새벽마다 창문을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종의 루틴이 되었다고요. 몸이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시기라면 그 또한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겠지만 노후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58. 외로운 감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강조하셨습니다. 바다를 보면 좋다가도 한없이 쓸쓸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어릴 땐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허전함을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59. 저 역시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보며 여기에 살면 어떨까 상상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사연들과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 보니 실제 생활은 여행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자주 가서 즐기는 게 훨씬 낫다는 현실적인 의견에 많이들 공감하실 듯합니다. 노후에 평안한 일상을 보내시려면 교통 접근성과 병원 및 마트 같은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안전 문제가 꼭 받쳐줘야 합니다. 바다가 주는 즐거움은 분명 크지만 매일 집 안팎을 바닷바람과 염분 속에서 지내는 건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언급된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솔직한 주제로 찾아뵐 테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